거는요. 제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금정래 의원은 맏며느리감이야. 근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맏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97세까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요. 한 40여 년 동안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97세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100세가 되시는 그런 해입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이기 전에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친정엄마가 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모습을 봤고요. 지혜라는 것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진리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어머니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성시 예비후보 금정래라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희 설날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설날 즈음에서 안성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 정치 이력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일찌감치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6대, 8대 도의원을 했고요. 8대 때는 여성이 최초로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인들, 또 특히 여성기업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인들한테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요.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제도화하고 그런 일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경기도 의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더더욱 감사한 일은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지금 30년, 40년 다 돼가는데요. 91년도에 저희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때 제가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돼서 국회에서 기록하는 다큐멘터리에 제가 촬영한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치 이력은 꽤 오래됐죠. 여성 정치, 왜 꼭 우리가 그런 생물학적 성에 대한 얘기를 붙여야 될지 굉장히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부분이긴 한데요. 정치는 아직까지가 대한민국이 경제는 OECD의 우리 상위 국가에 있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불행하게도 저희가 거의 하위권에 있는 121위권에 있는 아주 낙후된 그러한 가야 될 길이 멀은 그런 곳이 저희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30대 초반에 일찌감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2002년도에 월드컵에 해왔었는데 그때 제가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물론 남성과 같이 해서 제가 1등을 하고 당선이 돼서 아주 신나게 아주 신바람나게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다시 재선 도의원으로 당선돼서 여성이 또 그런 기록에 남길 수 있는 왜냐하면 여성 최초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정치 영역은 남성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또 그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역사, 특별히 여성 정치 역사에 굉장한 그런 뭐랄까 최초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여성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과요.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 제도 또 물론 사기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과에 의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요. 정치 영역은 더더욱더 저는 성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저희는 그런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가 매우 중요한데 저는 정말 의원의 성적표를 가름할 수 있는 거는 조례를 얼마나 많이 입법 발의를 했느냐가 성적표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냥 다른 의원이 예를 들면 A 후보가 했는데 이름을 달아주는 공동 발의는 별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만들어서 대표 발의한 조례가 20건이 넘고요. 2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우수 의원도 됐고요. 가장 바람직한 전국에서 최초로 한 제가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국가의 위기인
저출산의 문제를 위해서 헌법으로 아직도 통과가 안 됐지만 조례는 주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인구 교육 지원 조례를 전국에 최초로 만들어서 굉장한 이렇게 이슈를 일으키고 지금은 정착이 돼서 경기도가 도지사가 5년에 한 번씩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제가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매칭 사업으로 경기도가 거의 한 4천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31개 시군에서 매칭으로 하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는 그래도 인구가 많이 상승한 결과물을 낼 수 있었고요. 인구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에 와서는 저출산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뭐 주택을 준다든지 일자리를 준다든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귓전에 막 들리는 이야기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딸이라도 하나만 낳자, 이런 것들이 교육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도 생생한데, 저는 인구 교육 지원에 뭐를 닮았냐면 인구가 왜 중요한지, 아무리 나라가 잘 살고 OECD 국가의 앞으로 미래학자가 대한민국은 5위권에 들어간다고 한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교육을 통해서 인구가 왜 중요한지, 국가의 성장 속도와 국가의 재정과 이런 모든 잣대는 곧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G2라고 하잖아요. 미국과 중국과 계속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대시하는 것도 인구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도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인구 교육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에 다 조례로 만들고 이제는 전국에 퍼져나가서 저는 국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의 중요성을 알고요. 인구의 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인구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도. 7월 11일이 전 세계가 함께하는 인구의 날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날이 왜 필요한지를 또 우리가 경기도에서 인식도 시키고 인구의 날 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경기도의 가장 남쪽 최남단의 안성에서 왜 과연 금종리 전 의원이 출마를 했을까? 저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경기도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쪽 제가 여기 안성에 있는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안성은 오히려 인구가 30년 동안 한 4, 5만 밖에 그 정지된 상태거든요. 지금도 20만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도시가,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왜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안성에는 거물급, 우리가 주로 말하는 거물급 정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 국회의원님이 4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원을 3선을 했습니다. 저도 김학영 의원과 6대 때 도의원을 같이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학영 의원님이 경기도의원 3선이면 12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4선 보궐까지 하면 이제 3.5선인데 23년 동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큰 거물이 있는데 왜 발전이 안 될까? 왜 인구는 줄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경기도의 가장 최남단이기는 하지만 좀 도시를 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2번이나 뺏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도 지난번에 사실은 21대 때 민주당이 당선됐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선거법 때문에 중간에 낙오가 되고 다시 김학영 의원님이 보궐선거로 와서 4선이 됐는데 녹록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은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민주당한테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상대 후보가 민주당은 또 여성 의원으로 최혜영 의원님 계시는데 한번 제가 험지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또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의 그러한 총선 승리와 더더욱 안성 시민들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험지로 찾아와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성과의 저는 인연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긍정의 의미는 저는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학사, 석사를 제가 우리 안성에 또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 국립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단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제 모교인 한경 국립대학에 와서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했고요. 여기 또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고요. 그러한 인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17년 동안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안성은 저희가 이웃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친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제 모교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묻어있는 도시가 바로 안성인 거죠. 안성시의 최대 현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유입이 가장 첫 번째 그런 현안 문제고요. 인구가 사라지고 또 늘지 않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멈춰버린 도시거든요. 여기는 성장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뭐 강남이 왜 그렇게 핫한 도시가 되냐 하면 아시다시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에 있는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들고 멈춰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공약 1호에 뭐를 담았냐 하면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종합병원도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라는 큰 프로젝트 공약을 내셨고, 그래서 저희 한경 국립대학에서 저희가 그 의과대학을 좀 설립하려고 하고 있던 차에 불행하게도 이거는 시민을 보고 반드시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먼저 했냐, 또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먼저 이거를 이렇게 입법을 했냐, 이런 것을 논쟁이 돼가지고 멈춰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슬픈 마음, 서글픈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공약이라는 것은 공약의 가장 핵심과 그 초점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제 모교인 자랑스러운 한경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무진 그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 현안 문제이자 해결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습니다. 정치 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활동, 국정활동 할 때 철학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민이 우선이고 민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태민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국가가 평정을 찾아야 되고요. 또 백성이 편안하고 그렇게 안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정치 철학은 무엇보다도 국태민안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서로 정치에 대한 그런 혐오감, 얼마 전에 제가 발표를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그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정치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르텔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혐오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가장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여성 정치인의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남녀 동수법이라고. 그래서 남성이 50대, 여성이 50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싸울 일도 없고요. 왜냐하면 국민의 절반이 넘는 것이 여성인데,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 입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또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너무 잘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마더 정치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22대 때 정말 많은 여성들이 국회에 좀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22대 총선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안성에서 금종례가 여성 국회의원으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과 유권자분들께 간절히 좀 호소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20년 동안 썼어요. 그 법은 뭐냐 하면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줬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이제 젠더라는 갈등이 많은 얘기를 떠드는데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또 뭐 여성만 더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정치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과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는 좀 어려울 거야. 어렵다고 판단하기 전에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을 뿐이죠.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될 때 아마 원만한 그런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금정례 의원은 맏며느리감이야. 근데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맏며느리였거든요. 그래서 97세까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요. 한 40여 년 동안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97세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100세가 되시는 그런 해입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이기 전에 어르신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친정엄마가 늘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모습을 봤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맏며느리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둘째고 차남인데도 큰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지 않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모신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되게 좋아하고 따르게 됐거든요. 그 시집갈 때도 제가 뭐 장남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또 제가 의원 시절에는 도의원 때 제가 의사당에 모시고 가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저희 어머님도 같이 앉아드리고 며느리가 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르신들 좋아하고요. 어르신들이 절대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존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르신이 한 명 돌아가시면 우리 유럽의 속담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학식은 좀 없다 하더라도 지혜라는 것은 저희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진리와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어머니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은 뭐냐. 지금 인성이 사라졌는데요. 인성이 회복돼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효라는 거, 전 세계에서 효라는 컨텐츠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사라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효문화 운동을 할 거고요. 효를 오히려 수출을 해서 우리 750만의 재해동포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재해동포청도 생겼는데, 재해동포 우리 2세, 3세 그러한 우리 학생들 2세들한테 3세들한테 효를 전파하고, 또 거기 문화원 아니면은 그 한글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는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을 좀 전할 수 있는 효 사상을 수출하면 K-팝, K-푸드, K-컬처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성 시민 유권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제가
주민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성길, 귀향길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험지인 여성 정치인의 길을 저는 이미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바르게 가기를 희망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아주 어려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정치는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이라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어진 그런 국회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운 거, 힘든 거,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 해결을 해줬을 때 그 느끼는 보람은 힘든 부분보다 힘든 부분이 한 20이라고 하면 보람은 더 저는 8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매력있고 또 낙후된 제가 지금 당선이 돼서 초선이지만 안성시에 보여지는 새로운 희망의 도시 또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멈춰버린 정지되어 있던 안성시 새롭게 30만 자족도시를 기초로 해서 정말 좋은 실현 가능한 그런 공약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다주고 많은 사람들이 안성에는 국립환경대학교 가니까 한로시설도 있고 또 볼거리도 많고 살고 싶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박수 많이 쳐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설 명절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